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성종실록 제17부 제한대군은 정말 바보였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제한대군의 이혼 문제를 두고서 성종은 난색을 표했죠. 왜냐면 성종이 치대 자체가 성략적인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도학군주를 추구하고 또 바로 그 도학 천하를 이룩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한대군이 이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한다. 더군다나 두 번째 이혼은 그 사유도 참 거시기 하죠, 그죠? 그냥 막가파식으로 이혼하겠다는 뜻인데, 자, 근데 이게 제한대군이 쉽게 물러날 기미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진장 때를 쓰니까 결국 이제 성종이 계속 이제 안 된다 말은 해도 그 모후였던 안순대비가 얘 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얘 역시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내미가 저렇게 이제 철없이 구니까 한편으로는 한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안순 대비가 핑계거리를 하나 찾아내게 되는데 그 핑계거리가 뭐였냐면은 지금 두 번째 부인인 박씨 부인이 평상시에 행실이 올바르지 못했고 내가 여러 번 불러가지고 교정하도록 야단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칠거제약 중에 그게 있잖아요. 시부모에게 불효했을 경우 바로 그거를 든 거예요. 이게 사실 조항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런 조항인데 하여튼 그걸 가지고서 이제 걸고 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궁색하기 짝이 없는 핑계거리를 하나 대는데요. 성종,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한대군의 고집을 끝내 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순대비가 저렇게까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인 박씨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좋아서 이혼 소송이지 그냥 사실상 일방적인 소박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관들은 부당하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평상시에 대관들이 하는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던 성종이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싹 다 무시하고 결국 제한대군의 이혼을 승인을 하게 됐던 거죠. 다만 이제 단서조항을 하나 붙이긴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두 번째 부인이랑 이혼하자마자 재혼하는 건 좀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 세상을 뜨거들랑 그 다음번에 이제 재혼을 해라 라는 이제 단서조항을 달게 되는데 박씨 부인이 언제 돌아가시냐 생각보다 일찍 죽어요. 뭐 이거를 갖다 예견하고 그런 조항을 달진 않았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박씨 부인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충격이었을 것이고 아마 마음의 병을 얻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화병이었겠죠.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뜨게 되면서 제한대군 입장에서는 드디어 기회를 다시 또 잡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박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성종은 제한대군에게 이제 슬슬 혼인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세장가를 들 것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세장가예요. 아직까지는 제한대군이 전차하고 다시 결합하겠다는 말을 성종한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성종은 당연히 이제 세 번째로 다시 또 이제 세장가를 가게 될 것이다, 제한대군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제한대군이 중요한 왕실의 종친이니까 이대로 솔로로 둘 수는 없고 후사를 봐야지 모후인 안순대비가 안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종이 권유를 했던 건데 제한대군은 이 새로운 혼담을 강력하게 거절하면서 불가합니다. 강력하게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세장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전처인 김씨 부인하고의 결합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저는 대단히 크게 실망을 하게 될 것이고 실망감이 너무 큰 나머지 평생을 솔로로 살 것입니다라는 거의 뭐 협박조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뭐 생때도 이런 생때가 없는 상황인데 자, 제한대군의 이런 어린아이 같은 행각에 성종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죠. 하지만 제한대군의 고집이 이게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종은 마지못해서 제한대군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로써 제한대군은 다시 드디어 꿈은 이뤄진다. 김씨 부인과 결합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한대군은 철딱선이 없는 행각을 연이어서 벌이고 있었지만 양녕대군하고는 좀 약간 다른 과이긴 한데 이것도 좀 사고는 사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종은 역시
여전히 그를 갖다가 왕실의 어른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제한대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다는 거죠. 성종이 왜 이렇게 제한대군이 요구한 것을 그냥 아가페적 사랑으로 다 들어줬냐? 이것도 좀 나름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렇다 저렇다 성종이 직접적으로 코멘트한 건 없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성종의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한대군이 사실은 왕위계승 서열 1위일 정도로 왕실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 게 맞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제한대군이 지금 후사가 없는 상황이니까 후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조선시대는 이 대를 잇는 거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애지간한 대역죄가 아닌다면은 대를 끊는 거 사실은 안 해요. 조선에서 이거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상당히 좀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중요한 왕실 종친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배려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모후인 안순 대비의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제한대군의 편의를 최대한 봐줬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성종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그야말로 이제 폭군의 끝판왕을 찍었던 연산군도 제한대군을 굉장히 정중히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왕인 중종도 역시 제한대군을 정중히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대군은 정말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거기다 천수까지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성종, 연산군, 중종 세 명의 군왕이 모두 제한대군은 경쟁자로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경쟁자로 생각을 했다면은 셋 중에 한 명한테는 적어도 견제를 받거나 제거를 당했을 수 있죠. 특히 연산군 때는 좀 위험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 천하의 성실 더럽고 소문난 연산군도 제한대군을 안 건드려요. 자, 그래서 이 제한대군이 이렇게 천수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명의 군왕이 모두 제한대군을 경쟁자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편한 왕실 어른으로 예우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한대군은 분명 월산대군하고는 다른 처세술을 보였죠. 하지만 어쩌면 월산대군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다가 갔다. 심지어 뭐 이제 월산대군은 좀 단명한 케이스지만 제한대군은 천수까지 누리고 가게 되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뭐 진정한 인생의 승자는 월산대군보다는 제한대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제한대군이 그토록 고집을 부려가면서 김씨 부인하고 재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후사를 얻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김씨 부인이 다리를 좀 절고 품기도 있었으니까 아마 이제 둘이 관계를 갖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그랬던 점도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어숙권의 패관잡기,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한 번씩 언급되는 책이죠. 그 패관잡기에 따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고 있어요. 당시 제한대군이 어느 정도로 좀 지적 수준이 떨어졌냐면은 남녀 간의 그 관계 맺는 것을 몰랐대요. 근데 이거 뭐 솔직히 굳이 성교육 안 시켜줘도 자라나다 보면은 자연스레 어느 정도 알게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제한대군은 이것을 끝까지 몰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후사를 못 본다라고 생각하고서 왕실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성교육을 시켜주려고 프로페셔널한 이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궁녀를 한 명 보내줘가지고 이거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알려주려고 하면서 이게 패관잡기에 따르면 좀 상당히 야시시한 이야기가 나와요. 밤에 이제 궁녀가 가가지고 제한대군을 같이 이제 합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가는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제한대군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닐 것이다. 하면서 올바르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아닐 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하면서 한사코 이걸 거부를 했대요. 그래서 제한대군이 잠이 드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몰래 이제 궁녀가 한번 이제 시범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한대군이 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녀를 밀쳐내면서 어딜 감히 그런 더러운 행동을 나한테 하려고 하냐 하면서 자신의 거시기가 더럽혀졌다면서 물로 정말 박박 닦았다는 그야말로 이제 충격과 공포죠.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내 후사를 얻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제한대군이 이제 바보였다. 남녀관계의 일을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이야기는 실록에도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어수권의 패관잡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완전한 허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지적 능력이 정말로 좀 이제 의심이 가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러한 평론이 사실이라면은 제한대군은 이 지적 능력이 굉장히 좀 이제 의심이 되는 그런 수준이고, 단순히 이제 좀 사람이 어리숙하다 정도가 아니라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서진의 2대 황제였던 해제 같은 그런 이제 전응아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뭐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역대 군왕들이 전혀 경계를 안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좀 흥미로운 기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종실록에 제한대군의 졸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사방이 제한대군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하냐면은, 제한대군은 평상시에 바보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공식 행사에서 예법을 정말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소 모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식 행사에서 하는 그 의전 행사 그런 거 철저하게 숙지해서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현대 시대에도 예전보다 그런 예식이나 이런 의식 절차가 조선 시대보다 확실히 간소화됐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도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런 거 제대로 숙지 못해가지고 가끔씩 이제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조선시대의 이런 의식 절차들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소화를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 진짜 바보인 거 맞냐? 사관에 좀 이제 의미심장한 논평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참 후에 나온 기록이긴 한데,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따르면은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제한대군이 저렇게 바보처럼 보였던 것은 실제로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역모에 엮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예 그냥 후손들이 역모에 엮일 일이 없게끔 하려고 후손을 안 낳는 선택을 했던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진실은 오직 제한대군 본인만 알고 있을 일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한대군의 뒷이야기까지 마무리를 지었다면요. 자, 이제 성종의 주변 사람들 이야기. 다음번에 이제 누구 이야기로 넘어갈 거냐면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성종의 어머니, 그리고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단골로 등장하시는 분이죠. 하여튼 뭐 성종 연산군 때 관련한 드라마 하면은 안 나오실 수가 없는데, 다소 별명이 좀 무섭습니다. 폭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분이었어요. 바로 인수대비. 과연 그녀는 어떤 사람인가? 인수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